이번 영상은 파텍 필름 일본 전시회 2부 영상으로 에나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에나멜 섹션에 들어오면 사진과 같이 에나멜 원료와 원료를 작은 입자로 만드는 툴, 클로이소네와 파이오네에 쓰이는 여러 재료들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클로이소네는 지난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클로이소네를 모르시거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우측 상단에 지난 영상 보기 버튼을 만들어 놓았으니 저의 지난 영상을 다시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파이오네는 이전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없기에 이 비디오 중반부 첨부 영상과 함께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사진의 각 재료와 도구들을 유심히 보시고 최대한 기억하신 후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에나멜 작품을 관람하기 전에 에나멜 기법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시장에서 에나멜 장인분께서 작업하는 내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을 수 없게 하였기에 해당 자료 화면을 대신해서 구해왔습니다. 과정이 영상에 매우 자세히 나와 있기에 에나멜 작업을 단순히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해당 영상을 보시는 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나멜 다이얼은 흰색의 퓨어 에나멜을 다이얼 위에 칠하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고 채색을 합니다. 먼저 실리카 베이스의 흰색 퓨어 에나멜 원료를 절구에 넣고 도구를 이용하여 최대한 고운 입자로 빻고 휘발성 기름과 함께 섞어줍니다. 에나멜 원료와 기름의 혼합물을 다이얼 표면에 같은 두께로 넓게 펴서 발라줍니다. 이후 오븐에 구워 나온 퓨어 에나멜 표면을 동분해 줍니다. 영상에서는 1회만 굽는 영상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여러 번 굽고 칠하고를 반복합니다. 한 번 구운 다이얼과 여러 번 구운 다이얼이 나타내는 흰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브랜드에서 흰색의 그랑페 에나멜 다이얼을 설명할 때 여러 번 구웠다는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원하는 색을 내기 위해서이기도 하면서 그만큼 자사의 에나멜 다이얼에 공을 많이 들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작업을 통해 흰색의 베이스 에나멜 다이얼이 완성됩니다. 이후 그리기를 원하는 색이 들어가 있는 에나멜 원료를 입자 형태로 만든 뒤 휘발성 기름과 섞어서 그림과 채색을 준비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채색을 한 뒤 다시 구워줍니다. 채색과 그림 단계에서도 한 번에 다 그리고 굽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굽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에나멜이 깨지거나 원하는 색감이 나오지 않으면 다이얼을 다시 만들기도 합니다. 에나멜 다이얼이 비싸고 귀한 이유입니다. 에나멜을 다 그리고 나면 투명 에나멜 플럭스를 덧칠해서 페이팅 보호 효과와 깊이감과 반짝임을 주면서 최종적으로 에나멜 다이얼이 완성되게 됩니다. 기본적인 에나멜 다이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드렸고 이제 클로이소네와 파이오네를 설명드리고 이번 전시의 작품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이소네는 에나멜 다이얼 위에 금, 은, 구리 등의 금속으로 그림을 양각으로 또 한 번 그려내는 기술입니다. 파이오네는 얇은 금박지를 이용해서 원하는 조각을 만든 후 그 조각을 에나멜 다이얼 위에 양각으로 한 번 더 입히는 기술입니다. 에나멜 기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전시의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공작새의 화려한 깃털과 깃털의 경계가 에나멜 기법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젤은 다이아 베젤로 되어 있고 칼라트라바 케이스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 60cm의 금으로 된 와이어를 0.05 곱하기 0.04mm의 두께로 더 작은 다이얼에 모두 넣어서 클로이소네를 구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능적으로도 미닛 리피터와 뚜루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닛 리피터는 현재의 시간을 서로 다른 소리와 소리 주기로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뚜루비용은 밸런스 휠의 위치가 바뀜에 따라 중력으로부터 받는 밸런스 휠의 힘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하이엔드 시계 브랜드에서도 고가 라인에만 들어가는 기능입니다. 호랑이 에나멜과 기능까지 모두 놓친 게 없는 예술 작품 그 자체입니다. 여성용답게 사이즈가 작으며 핸즈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케이스 좌측에 보시면 미니 리피터 작동 버튼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정말 화려하게 에나멜로 그려진 다이얼입니다. 케이스도 골드 소재에 심지어 핸들까지 골드여서 더욱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베젤도 다이아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후지상과 그 배경이 그려져 있는 시계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케이스 부분에 실착용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개인 소유의 시계인데 일본 전시회이다 보니 일본의 상징인 후지산 에나멜 다이얼을 전시하면 더욱 의미가 있기에 잠시 개인에게 빌려서 전시한 듯합니다. 두 시계 모두 칼라트라바 베이스의 홈네일 베젤입니다. 해당 에나멜 작품은 사진이 실물의 아름다움을 모두 담지 못해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투명하게 깊은 에나멜의 느낌, 유럽 휴양지의 깊고 투명한 파란 바다와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옆에서도 자세히 바라보고 정말 오랜 시간 관람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번 영상에 나온 가부키 액터와 같은 골든 일립스 베이스의 화이트 골드 소재의 시계입니다. 칼라트라바 케이스 베이스에 베젤에 작은 다이아로 세팅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칼라트라바 케이스 베이스에 홈레일 베젤로 된 백조 작품입니다. 홈레일 베젤은 오래전부터 칼라트라바 라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단종된 5119 모델, 현행 모델인 526과 6119 모델에서 모두 홈레일 패턴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 여러 에나멜 작품에서도 칼라트라바 베이스의 작품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파텍 필립의 칼라트라바 케이스는 베젤 부분을 플레인, 홈네일, 다이아몬드, 바게트 다이아몬드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해냅니다. 칼라트라바 이외에도 특정 모델에서는 단순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바게트 다이아몬드로 표현된 베젤을 가지고 있는 작품도 있습니다. 타 브랜드인 롤렉스를 예로 들면 롤렉스에서도 같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베젤이 돔드, 플루티드 등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롤렉스는 예전엔 베젤도 제가 원하는 대로 주문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작품명은 게이샤입니다. 칼라트라바 베이스의 인덱스가 보석인 게 특징입니다. 일본 전통 복장인 기모노를 입은 게이샤의 모습입니다. 퓨어 에나멜 위에 일본 사무라이 복장을 입은 남성을 그려놓았습니다. 일본 전시회라서 그런지 일본의 문화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월드타임 에나멜입니다. 레퍼런스 넘버 5531 월드타임 미니 리피터의 에나멜 다이얼입니다. 월드타임 에나멜 다이얼은 워낙 구하기 힘든 모델입니다. 그런데 미니 리피터 기능까지 추가되었으니 이 시계의 가치는 정말 엄청납니다. 방금 보여드린 시계와 같은 시계이나 소재가 로즈골드인 레퍼런스 넘버 5531R-002를 실물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에나멜 다이얼을 정말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5531을 다시 보게 되니 그때의 기억이 나서 좋았습니다. 한국 시장 기준 미니 리피터는 온 리퀘스트, 즉 별도 요청을 해야 주문 가능한 시계이며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매장에서 10개 이상의 파텍 필립 시계를 사야 하며 그중 1개는 그랑컴플 이상급의 모델을 구매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시회에 출품되었던 에나멜 작품을 위주로 둘러보았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으로 여러 작품들을 찍어봤지만 파텍 필립의 시계는 사진이 실물을 다 못 담는다는 말이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에나멜 광택, 색감, 그림의 디테일 등 실물이 훨씬 더 아름답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는 파텍 필립 매장에 가도 돔테이블 클락, 손목시계, 회중시계 등 모든 종류의 시계를 포함하더라도 에나멜 작품을 실물로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돔테이블 클락들이 계속해서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 손목시계는 매뉴얼 와인딩 혹은 셀프 와인딩 방식으로 사람의 인위적인 혹은 자의적인 행동에 의해 와인딩이 되는데 돔테이블 클락은 항상 지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분명 기계식 무브먼트인데 어떻게 와인딩이 되는 걸까요? 정답은 칼리버 17이라는 수동 무브먼트에 전기 모터를 연결하여 전기 모터가 대신해서 와인딩 해주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열린 전시회에는 뮤지엄 피스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까지 출품되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돔테이블 클락, 포켓워치, 손목시계 등 개인의 사용 흔적이 남아있는 작품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물론 몇몇 작품은 경매 시장에서 개인으로부터 다시 사들인 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후지산 에나멜 작품의 경우에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잠시 빌려서 전시회 기간 동안 전시해 놓은 경우 같아 보였습니다. 또한 전시회에 오신 분들께서도 실물로 보기 어려운 진기한 파텍 필립 시계들을 많이 차고 오셨습니다. 전시회 작품도 보고 전시회 방문객들의 손목도 살펴보느라 눈이 정말 바빴습니다. 파텍 필립 이외에도 로랑 페리의 FP 줄은 프랭크 뮬러 등의 고급 시계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작품은 월드타임 에나멜 다이얼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에나멜 기법과 작품들을 토대로 이 시계 다이얼을 보면 이 영상을 보기 전보다 더 많은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같은 올드타임 시계라고 하더라도 에나멜 다이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마켓 프라이스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오늘 보신 여러 에나멜 시계 중에 어떤 시계가 가장 예뻤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앞으로는 파텍 필립 시계뿐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다른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시계들도 함께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후에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